안녕하세요. 오영주입니다. 21세기 능력 두 번째 영상인데요. 이번에는 OECD와 미국 대학연합 AACNU에서 제시한 21세기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OECD인데요. OECD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교육 2030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성공적으로 살아나가는데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논의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전 세계 정부 대표자, 학계, 학교 지도자, 교사, 학생들이 협력해서 산출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걸 중간중간 발표를 해왔는데 오늘 같이 볼 것은 2019년에 발표한 OECD 학습 나침반 2030입니다. 이 나침반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특정한 평가나 교육 과정 틀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위한 교육의 방향성과 지향점을 제시하는 학습 틀이고요. 그림을 살펴보시면 정말 나침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재밌는 점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가 웰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의 웰빙이 우리가 나침반을 들고 나아가야 할 곳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 웰빙이라는 것은 사실 경제적, 물질적 풍요만을 뜻하지는 않겠죠. 국가나 집단의 가치관에 따라서 정의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OECD도 웰빙이 어떤 것이다 라고 딱 특정해서 말하고 있진 않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인생의 전반적인 충족감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을 통해서 얻는 경제적, 사회적 보상도 있을 수 있지만 심리적인 보상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또 나와 가족이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사회가 안전하고 건전하고 또 효과적으로 잘 기능하며 돌아갈 때 우리가 전체적인 이런 충족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다라는 OECD의 관점과 출발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나침반의 중앙에는 역량이 있습니다. 이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가 4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세로축에 지식과 기술 또는 능력, 스킬이죠. 그리고 가로축에 태도와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리가 미래사회에 대비해야 된다 하면은 그래서 뭘 해야 되는데, 뭘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접근하지만 태도와 가치 역시 역량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죠. 제가 최근에 진아영 박사라고 이 존스 홉킨스대 소아정신과 교수신데요. 부모가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가치와 마인드셋에 대해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너무 공감이 가고 그 내용이 참 좋아서 이 영상과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침반의 중앙에 역량을 둘러싼 연한 하늘색 부분을 보시면 Core Foundations, 핵심 기초라고 있습니다. 전 교육과정을 심도 있게 학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냐면 문해력과 수리력, 읽기 쓰기 연산의 이 3Rs랑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 디지털 리터러시, 이것도 P21에서 제시한 정보 미디어 기술 리터러시와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 마지막으로 사회적, 정서적 기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이런 능력들이 핵심 기초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변혁적 역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21세기 도전 과제에 직면해서 우리 개인, 사회, 그리고 환경의 웰빙과 지속 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셋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새로운 가치 창출. 새로운 일자리와 비즈니스, 서비스를 창출해내고 또 지식, 통찰, 아이디어, 기술, 전략, 해법을 개발해서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20세기의 사회가 발전해온 방식 때문에 현재 많은 문제를 겪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방식, 새로운 해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셋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갈등과 딜레마 조정입니다. 모순되거나 상반된 듯한 생각과 논리, 입장을 평가하고 조율해서 실용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술 발달로 연결성이 증대되다 보니까 우리가 영향을 주고받는 범위 자체가 확장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워낙 다양하고 세분화되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또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책임의식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개인적, 윤리적, 사회적 목표에 비추어서 성찰하고 평가한다.
21세기에 맞닥뜨린 도전 과제에는 아무래도 공통의 노력이 필요한 게 많다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개인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내가 속한 이 집단, 사회의 일부로서 그 책임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나침반의 바깥쪽을 이렇게 돌고 있는 큰 화살표를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예측, 행동, 성찰, 순환에서 일어나는 학습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까 얘기한 핵심 기초, 변혁적 역량 같은 것들이 발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침반을 들고 있는 학생의 모습이 있어요. 이 왼쪽 밑에 보시면 여기에 자기 주체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agency라고 하는데요. 이 agency는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흔히 쓰는 대리, 대행 이런 의미랑은 오히려 약간 반대되는 뜻이에요. agent라고 할 때 어떤 행위의 주체라는 뜻이 있거든요. agency라고 하면 그 행위의 주체성을 말하는 거겠죠. 이 agency라는 것은 결국에 목표를 설정하고 성찰하고 또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능력, 즉 나침반을 들고 길을 찾아 나가는 주체로서 우리 주체성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학생 근처에 보시면 동료, 교사, 공동체 지원과 협력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학습이 학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 강조하고 있어요. 학교 밖에서도 이러한 교육의 중요한 가치들이 인식돼야 되고 지켜져야 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OECD의 학습 나침반을 살펴보셨고요. 다음으로 미국 대학연합인 AAC&U의 21세기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AAC&U는 대학 교육의 질과 형평성을 추구하는 미국 단체예요. 2008년부터 2009년에 걸쳐서 900여 개 회원 대학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고요. 그중에 433개 대학이 답을 했는데요. 그 설문의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미국 대학연합이 권고한 필수 학습 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류의 문화와 물리, 자연세계, 지식. 이거는 P21이 과목을 제시했던 거, 역사, 지리, 경제, 예술, 수학, 과학 이런 것들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지적 능력과 실용적 능력. 이것도 forces, 창의력,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여기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각종 리트러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 학습. 여러 영역에서 배운 내용을 종합하고 교차해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 각 대학들이 교육 목표로 삼고 있는 능력과 기술이 어떤 게 있느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2008년, 2009년 설문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인데요. 여기에는 쓰기, 비판적 사고, 양적 추론, 데이터를 기반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한 걸 말하겠죠. 그 다음 구두 소통. 앞에선 쓰기가 나왔는데 말하기 역시 중요하다고 말한 거고요. 그리고 다문화간 능력, 정보 리터러시, 윤리적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설문조사를 다시 했을 때 추가된 것들이 있어요. 분석적 추론, 그리고 조사 능력과 조사 프로젝트화, 다음 영역 간 학습 통합, 앞에서 그 권고사항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죠. 통합학습이라고. 다음으로 학교 밖 학습 적용. 이거는 지식 습득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기업이나 커뮤니티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시도들을 많이 대학들이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민 참여와 시민 역량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국 대학연합 AAC&U에서 조사를 통해서 밝혀낸 각 대학들이 21세기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교육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능력과 기술들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P21, OECD, AAC&U 3개 기관에서 정의한 21세기 능력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우리 어른들이 기억해야 할 메시지 4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잘 아는 것보다 잘 하는 게 중요하다. 21세기에는 특정한 주제나 특정한 내용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처음 보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공통적으로 비판적 사고, 논리적 추론, 창의력, 혁신성 이런 것들이 강조됐고요. 이것들은 밑바탕이 되는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디지털, 데이터, 기술 활용 등 실용적인 기술과 능력, 즉 도구로서 역량과 능력들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위나 전공보다는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 실력과 자격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전에는 서티피케이트 과정 들었다 하면 그럼 학위 과정이 아니네, 약간 정통파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지금은 그 반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메시지, 하나만 잘하는 것보다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다.
데이터 사이언스가 핫하니까 데이터 분석만 기가 막히게 잘하면 돼. 이게 바람직할까요? 데이터 분석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내용이 전달이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일하는 과정에서 오해나 갈등이 생겨서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협업 능력이 부족하다. 좀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 이런 게 없고 기여하려는 자세가 부족하다. 또는 사회 정서적 기초가 부족해요. 소셜 스킬이 떨어진다. 흔히 말하는. 아니면 자기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 결국에는 일이 되게 하려는데 필요한 능력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실력, 능력만 강조할 수는 없고 그걸 둘러싼 여러 가지 다른 능력들의 조화와 균형을 중시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산업화를 통해서 발전을 해왔지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생각하면 앞으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기여하려는 자세가 중요해집니다. 이 점은 OECD가 제시한 웰빙이라는 목표에도 잘 드러나 있는데요. 웰빙이라는 것이 이제 단순히 경제적인 풍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 이런 것을 넘어서 결국에는 개인의 웰빙도 사회의 웰빙 안에서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이 있죠. 그리고 세계적 인식, 문화 다양성, 포용성 이런 것도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개개인의 개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함께 일하는 타인을 고려하는 마음가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의식, 윤리의식도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환경오염이나 노동착취 같은 문제를 생각해보면 사회적인 책임의식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회에 참여하고 가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해야 된다는 게 드러나고요. 그리고 MZ세대, 앞서 말씀드린 MZ세대가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이라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 즉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그런 경영 풍조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 자기 길은 자기가 찾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것. 자신의 좌표를 파악하고 주변 환경이나 여건, 자원 같은 것들을 파악해서 스스로 방법을 찾아 나가는 그런 주체성이 되게 강조되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그게 자기의 경험이 되고 자기 목소리가 되고 자기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연애할 때 암만 옆에서 그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도 어디 듣나요? 결국에는 자기가 다 겪어보고 깨달아야 그 다음에 점점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자기가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깨달아야 결국에는 좋은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기우자.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어야겠다 보다 내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게 사실 아이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자녀 교육에만 국한된 내용도 아니고 우리 부모가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현재 진행형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같이 배우고 성장하는 태도가 결국에는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모두 과목으로 만들어서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교육 과정에 이런 새로운 주제들을 녹여 넣어서 융합 교육하기도 하고요. 기존의 과목들을 통합해서 새로운 과목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는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영역을 끌어들여서 프로젝트화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과 또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앞으로 영상들에서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다른 영상에서 또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